종목은 대체 왜 그랬을까? 오늘 시장에서의 특징 좀 살펴볼 거고요. 한화솔루션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올해 태양광 매출 증가세가 두드러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나케미칼에서 사명 바꾼 거죠. 한화솔루션 2% 넘는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4분기는 시장 전반치보다는 조금 못하겠지만 그래도 흑자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뷰 점쳐지고 있고요. 올해가 많이 달라질 거라고 하는데 이제 태양광주들도 올라올 때가 됐는데 그죠? 한화솔루션 오늘 2만 50원 기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국제약도 동국제약은 4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찍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야 말았어요. 동국제약은 뭐 기존에 나오는 그 본업, 제약 쪽 본업도 강하지만 홈쇼핑 채널을 통해서 많이 판매가 됐던 화장품 라인도 정말 강하고요. 그 외에 헬스케어 관련한 상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의 매출이 많이 잡힌다는 것인데 조금은 아쉬운 오늘장이네요. 89,000원 기록되고 있는 현재입니다. 롯데그룹주들은 전문가의 시각을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지금도 강한가요? 롯데지주 장중 대비해서는 상승폭 많이 줄였지만 그래도 5%대 강세 진행되고요. 롯데케미칼, 롯데관광개발, 롯데푸드 그리고 롯데그룹 우선주들의 상승세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별세 소식이 전해졌고 이와 동시에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된 것이 이제 경영권 어떤 안정 기대감 그리고 지배구조 변화 기대감 이런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지 한번 검토 들어가도록 할 거고요. 신세계 볼게요. 이 신세계도 장중 상승폭 거의 다 반납을 하고 오히려 낙폭을 키우면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다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후장 들어서면서 낙폭을 키우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데 일단 기대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중국 춘절 연휴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 수가 13만 명이 될 것이라는 예측치가 올해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다 할 메리트 없는 것일까요? 다 선반영 돼버린 것인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책에 들어갈게요. 쉬지 않아요. 오늘도 1% 안팎의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 두 종목입니다. 과연 이들의 고점은 어디까지일 것인가? 삼성전자 7만 원 가겠는데 8만 원 가겠는데 이런 이야기도 서슴없이 나오고 있는 요즘인데요. 과연 가능할지. 오늘 장에서 외국인들은 여전히 사요. 앞으로 어떤 뷰 필요한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주들도 강합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는 SFA 반도체. 오늘 완전 불붙었죠. 14% 넘는 급등 진행되고 있고요. 네페스, 칩셋 미디어도 강합니다. 정부 쪽에서 이쪽에 투자를 단행하겠다라는 얘기 계속 끊임없이 내놨고 또 이것이 또 한 번 확인되면서 또 관련주들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대응 전략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도 강하죠. 오늘은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이렇게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특히 대형 배터리 업체들 난리 났습니다. LG화학이 무려 6% 가까운 급등을 하다니요. 삼성 SDI 2% 넘는 상승을 보이며 지난주부터 매일매일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앞으로 이 종목들도 눈여겨봐야 될지 다시 한번 체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영업부 박우경 차장과 함께 종목 분석 나눌게요.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도체 볼게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 여러 번 묻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오늘도 이들은 달려갑니다. 네.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예측 불가이긴 한데 네. 사실 부담스러운 건 없진 않거든요. 그쵸. 너무 고점에 대한요. 어떤 판단이 가능할까요? 지금 오늘 장세가 이제 코스피는 2260선을 좀 포인트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682.95로 좀 마감을 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2260이라고 한다면은 작년 그 최고점이 네. 2250입니다. 아,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작년에 고점을 형성했던 게 한번 화면을 보시면은 2019년 1월 중순, 2월 초에 이제 고점을 2250을 찍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월 중순에 또 그 2250을 찍었다가 이제 2020년 1년 뒤에 오늘 돌파했네요. 이제 2250선 부근에서 오늘 이제 돌파를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인데 네. 지금 현재 이런 돌파에 대한 모습들이 시장에서 방금 이제 앵커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종목 수는 빠지는 게 더 많은데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역사를 잡고 끌어오르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투톱에 네. 대한 그런 지수에 대한 힘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좀 본다면은
지수가 조금은 더 갈 것 같다, 삼성전자가 더 갈 것 같다라는 논리는 아무래도 지수에 대한 비중이 큰 삼성전자가 더 베팅이 더 세질 거라고 좀 보이고 있고요. 지수가 이제는 조금은 이제 조정을 당할 양상이 좀 올린다라고 좀 본다면은 삼성전자가 조정의 양상을 좀 보일 걸로 좀 보이고 있는데, 앞서서 좀 말씀드렸다시피 2250이라는 그 분기점을 오늘 사실은 지수대 부근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가격대에서의 움직임들이 좀 예상이 되거든요. 확실히 좀 돌파하기보다는 치열한 좀 공방전이 일어날 것 같아요. 2250에서 위아래로 짧게는 밑에 50, 위로도 50 정도 열어놓고 네네네. 좀 모습을 본다면은 저 단계에서 쉽게 더 레벨업은 좀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보시는 네, 거죠? 빠르게 올라가기에는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매물대 소화 과정이라는 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쵸. 이제는. 이런 특정 지지 가격대라고 한다면 미국은 지금 현재 다우는 10,000포인트, 그다음에 네. 나스닥은 1,000포인트를 기준점으로 지금 공방이 일어날 걸로 예상을 하듯이 우리나라도 지금 가격대 부근 2250 부근의 위아래에서는 이제 공방이 일어날 걸로 좀 보이고 있는데, 그런 가격대가 이제 삼성전자는 사실 이제 6만 원대 가격대에서 공방이 일어날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6만 원대를 좀 돌파를 한 62,800원의 가격대를 좀 62,000원대의 가격대를 좀 본다면은 이 가격대에서 6만 원을 좀 빠져서 큰 폭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지금 갭으로 좀 뛴 상태에서 한 약 1,000원 정도의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 가격이 6만 원, 약 2,000원 정도 좀 빠진다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지수의 조정도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그 이익에 대한 레버리지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사실은 너무 많은 슈팅을 좀 일어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슈팅들이 글로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테크에 대한 유동성이 4차 산업으로 좀 집중되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그거에 따라서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형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가기는 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부분에서는 좀 빠르게 가기보다는 조금은 천천히 갈 수 있는 좀 양상이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좋아요 찍어요? 예, 투자 의견은 뭐 지금 가격에서 뭐 빠져서 뭐 이제 다시 차익 매물이 나온다기라기보다는 6만 원 부근에서의 그런 속도 조절이기 때문에 좋아요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조정이 당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소폭의 조정에서 현재로서는 그칠 확률이 크다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신규 접근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판단을 좀 잘 내리셔야 되겠죠. 네. 추가적인 상승 룸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 염두에 두고 이 종목들은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쨌건 가긴 갈 것 같으니까요. 네. 투자 의견 좋아요.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쪽 갈게요. 반도체긴 한데 시스템 반도체주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 그렇죠. 쪽이지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비메모리 반도체 쪽도 이제 공격적으로 이 산업 키워야 된다라는 니즈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쪽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고요. 오늘 관련주들 난리가 났는데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요? 이제 그 대만의 이제 TSMC가 이제 그 보통 비메모리 반도체 위탁 사업들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메모리, 단순하게 기업과 이제 저장을 하는 그런 거에서 비메모리라고 한다면 응용 연산, 조금 고도화된 그런 반도체들을 비메모리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 비메모리, 파운드리 업체들, 메모리를 제한 모든 업체들 최근에 주가가 올라간 쪽을 본다면은 DB 하이텍, AD테크, 오늘은 이제 SF 반도체가 급격하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지속적으로 신년이라든가 연말에 비메모리를 강조한다는 얘기를 좀 했어요. 메모리에 대한 지배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MS가 약 70%를 좀 전 세계를 꽉 잡고 있는데, 비메모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MS적으로는 조금은 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대한 릴레이팅이 삼성전자를 통해서 그 밸류 체인들에 대한 그런 주가를 저희가 좀 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좀 논리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TSMC에 대한 그런 밸류 체인을 포기를 하고 삼성전자로 가겠다라는 그런 그 공시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그 암묵적으로 좀 알 수가 있었는데, 지금의 주가도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주가가 더 센 것에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더 센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 실적에 대한 이익은 빠르게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번 4분기 실적에서도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하이닉스 대비해서 휴대폰이라든가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폴더블, OLED, QLED에 대해서 이계 성장성도 있지만 마지막으로는 이제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비메모리에 대한 장점, 위탁 사업뿐만 아니라 자체 그런 그 개발 능력에 대한 그런 그 성장성에 지금은 시장 참여자들이 좀 베팅을 하고 있고 그거에 관련된 비메모리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라든가 그런 설계 칩 리스 업체들 다양한 그런 그 위탁 업체들이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장이 끝나기 전까지는 비메모리 반도체는 속도 조절은 있겠으나 저희가 열어놓고 위로 네. 열어놓고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위로 열어놓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상단룸이 요만큼 남아 있다든지 이런 걸로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별개인가요? 이제 앞서서 이제 제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숨고르기 양상을 좀 펼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도 룸이 요만큼 남았다는 말씀은 이번 주 정도에 대해서 이만큼 남았다는 거지. 만약에 네네. 이제 시장 상황이 네. 좋아지고 계속 간다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도 위가 현재는 사실 고가를 뚫었기 때문에 위가 그렇죠. 없다라고 좀 보고 개념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에 대한 뷰랑 비메모리 반도체의 뷰랑은 같이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움직인 속도 조절, 그 삼성전자가 단순하게 우리 그 종목으로 보기보다는 지수의 영역도 같이 봐야 되는 그런 그 외국인과 그 파생 시장까지 같이 봐야 되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도 큰 폭으로 좀 많이 오르고 조정의 양상은 저희가 당연하게 좀 염두에 둬야 되겠지만 조정이 되더라도 일시적인 조정이겠지 크나큰 조정보다는 위에 대한 그런 상방을 좀 열어놓고 아직까지는 좀 봐야 되겠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있고 좀 들어올라간 그렇죠. 종목들도 있어요. 네, 맞아요. 첫 번째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이 DB하이텍이죠. DB하이텍은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네. 작년부터 해서 오늘도 약 한 1.7%, 2%의 그 상승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 지금 고가권 부근에서의 그런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가격대가 단순하게 그냥 무너지는 양상들을 좀 보일 것 같지는 않고요. 현재 그런 동그라미 그 타원에서의 그런 모양새들이 좀 연결이 될 것 같고 그 두 번째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이 AD테크입니다. AD테크도 TSMC에 대한 그 밸류 체인에 대해서 네. 이제는 포기를 하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 쓰겠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주가가 12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거의 더블 이상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동안에 비메모리 한다면은 가장 크게 천천히 움직였던 SA 반도체가 오늘 14%의 큰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좋네요. 이런 것처럼 비메모리 반도체 그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섹터 로테이션 하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어서 딱 어느 종목을 또 하나를 해서 이제는 한 종목이 좀 빠지니까 들어올라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섹터 내에서의 그런 순환매가 올라가기 때문에 섹터 자체는 좋다. 섹터 자체는 좋아요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별로 차트를 보니 이 정도가 되니 이 반도체주 하나 네.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이게 배가 좀 아파요. 어쨌건 시스템 반도체주도 좋아요 도장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반도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 강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조금 더 크게 열어둘 수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도 참 강하더라고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올라 하는 것처럼 LG전자 또 뭐예요? 그 SK이노베이션 말고 LG화학, 삼성, LG화학. SDI. SDI. 예, 네. 네. 와, 이 두 종목 매일매일 빨간불 들어오는 거 보면 이 네. 덩치 큰 것들이 또 움직이네 하는 생각을 맞습니다. 하게 되거든요. 정말 올 한 해 포트 안에 넣어둘 만한 그런 섹터이긴 한 거예요. 2차 전지가 한 2년 정도 눌렸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네. 성장성 고밸류로 바꾸서 한 2년 전까지 급속도로 좀 상승을 했다가 2018년, 19년은 그 상당폭 많이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도 끝나고 올해 들어서 본격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2차 전지는 지수랑 움직임이 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수랑 지금 움직임이 같이 움직이는 종목 업종이라고 본다면은 반도체, 2차 전지, 중국 관련주인데 오늘은 좀 중국 관련주가 좀 쉬고 있고요. 그럼 2차 전지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그 삼성 SDI, LG화학을 좀 본다면은
LG화학은 주로 이제 북미 쪽하고 좀 거래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테슬라라든가 GM과의 그런 공급 계약, 그런 대형 계약에 대한 체결들이 공시를 통해서 좀 나오고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 BMW, 유럽향에 대한 그런 그 매출처들을 좀 확보하고 있다면은 저희가 2차 전지 소재라든가 2차 전지 다방면에서 이제 중국 시장만은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조금에 대한 혜택들을 차별 없이 좀 진행할 거라는 기대감들로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소재들도 LG화학 밸류라든가 삼성 SDI 쪽 밸류에 대한 종목들이 둘 다 그 공급 계약에 대한 자동차 완성차에 대한 공급 계약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에 그 눌려 있었던 그런 2차 전지 소재들이 테슬라에 대한 효과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올라간다면은 이제는 저희가 단순 반등이 아니라 그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성장성, 대중화에 대한 본격적인 양산에 대한 능력에 대한 이익의 질도 높아지는 하나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2차 전지도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쵸. 너무 많다라고 네. 좀 본다면은 LG화학, 삼성 SDI가 대형주에서의 그런 그 대장주 역할을 한다면은 그 바로 밑단에 대한 그 이등주라고 한다면은 포스코 케미칼, 일진 머티리얼즈를 좀 보면서 저희가 매매 양상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투자 의견 좋아요. 예,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롯데그룹주 볼게요. 지금은 상승 탄력도가 많이 둔화된 것 같지만 우선주는 지금도 강할 것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 롯데그룹이 뭔가가 달라질 거다. 뭐 이제 그 롯데호텔 IPO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뭐 다양한 이벤트들이 올 한해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좀 기대 걸고 지켜봐도 되는 뭐 이슈인지요? 롯데그룹주라고 하면은 전통적인 그 저희 그 내수주의 역할을 하고요. 그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좀 벌어들이고 하는데 주가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재미가 없죠. 그렇죠. 주가가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요? 주가는 이익의 성장성의 바탕으로 주가가 좀 올라가기를 마련인데, 이익이 일정하기 때문에 주가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성장성이 있느냐라고 본다면은 기존의 신격호 회장의 안정성에 대한 그런 베팅보다는 신동빈 회장의 과감성에 저희가 베팅을 해 앞으로는 기대해 볼 만하겠다가 현재 시장 참여자들의 오늘 상승으로 좀 베팅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롯데그룹 전반적인 그 잠재적인 비상장 업체들에 대한 상장 가능성 및 현재 그 단순하게 내수주에서 그 벗어나서 뭐 롯데정보통신이 뭐 작년에 이제 상장하고 되게 스마트 팩토리를 좀 핫하게 좀 받았던 것처럼 그런 전반적인 4차 산업의 물결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좀 기대감들이 롯데그룹주 전반적으로 좀 펼쳐진다면은 지금의 가격대에서는 오늘 뭐 아침 시가 대비해서 조금은 조정을 받더라도 사더라도 저 이상은 좀 빠질 때는 아니다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뭐 네. 이런 이슈로 접근을 한다면 그냥 제일 윗 정점에 있는 롯데 지주를 사는 게 맞는 건가요? 그렇죠. 현재 같은 경우에는 롯데그룹 지주 관련 지주사를 사는 게 사실은 가장 좀 매력적이긴 한데 지주에 대한 그 수익률은 상당히 떨어지고요. 네. 지금 롯데그룹 지주 우선주가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 아침에는 뭐 상한가 지금도 뭐 지금도 상한가로 상한가네요. 좀 단순하게 뭐 그 트레이딩에 대한 플레이를 한다면은 롯데지주 우선주를 사야 되겠지만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단순하게 좀 방향 홀딩으로 접근하기에는 그 단기 차익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이 좀 발생할 네.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재로서는 롯데지주 오늘 뭐 대량 거래가 터지고 아침 대비해서 시가 대비해서 좀 거래량이 조금은 그 음봉으로 좀 마감을 할 걸로 좀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서서히 롯데그룹 재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희가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이 종목도? 좋아요. 좋아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종목 더 볼게요. 신세계 볼 텐데요. 오늘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오후장 들어서 흐름이 완전히 반전됐습니다. 네. 그 우한 폐렴이 네. 뭐 국내에서도 확진자 1명 나왔다. 뭐 이 뉴스와 함께 그냥 옳다코나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이러면서 와르르 무너지는 듯한 그런 네. 느낌이거든요. 혹시 기회일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많이 올라서 빠질 때가 됐는데 때마침 폐렴에 대한 그런 확진, 우려감이 전염성들의 나온 거죠. 우려감들이 네. 더 나와서 오늘은 더 큰 하락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폐렴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런 단체 관광객들이 그 줄어드는 것들은 좀 기회일 것 같고요.
저희가 중국 관련주를 좀 봐야 된다면 위안화에 대한 움직임, 환율에 대한 움직임을 첫 번째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면세점에 대한 매출, 얼마나 많은 중국인들이 그 매달 들어오는지 하는 입국자 수를 저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뭐 아직 뭐 이번 달에는 잡히지는 않겠죠. 하지만 현재는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속도 조절론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오늘 첫 번째 고가, 뭐 호텔신라,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그 고가에서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잡기보다는 조금은 네. 좀 조정 양상을 좀 키우고 기다렸다가 좀 매수의 타이밍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뭐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다면 네. 얼마든지 관심을 둬도 그쵸. 될 만한 뭐 섹터라는 거는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좋아요는 안 되겠어요? 글쎄요, 그냥 가격적인 글쎄요 정도로? 측면에서 글쎄요로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자 탑픽 하나 꼽아주세요. 우리가 살펴본 종목 중에 제일 매력 있는 종목 어떤 걸까요? 급격하지는 않지만 지수랑 같이 움직이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 포스코 케미칼, 네. 일진 머티리얼즈를 탑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되는지에 대한 팁을 주셨는데 저희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합니다. 내일장 탑픽으로 올려두고요. 유한타증권 영업부 박우경 차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